반갑습니다. 생명과학 고병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바이러스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비루스라는 독일어? 로마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네요. 비루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감염되다 또는 독이라는 뜻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바이러스와 약간은 의미를 비슷하게 가져가긴 하네요. 어쨌든 그 비루스라는 어원에서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었죠. 우리 바이러스 중에 우리가 정복한 면안되는 바이러스인 천연두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인류는요, 바이러스인 천연두를 극복하고 나서 조그만한 병 2개에 남은 바이러스들을 모아서 건조해서 말린 상태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미국과 독일인가에 각각 한 병씩 놔두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종식되었으니까 이 바이러스는 샘플로 우리가 놔두자라는 의미였지요. 이미 백신이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수 없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라는 녀석 보면 우리가 미국에 보관한 바이러스가 1000년 뒤에, 10,000년 뒤에, 10만 년 뒤에 이 병 속에서 꺼내져서 내 몸에 접종을 한다면 감염이 될까 안 될까? 감염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라는 녀석은요, 정말 특이하게도 이렇게 아무 생명체나 숙주가 없을 땐 그냥 단백질 덩어리 아무것도 아닌 가루야, 가루. 그런데 몸에 접종되면 이상하게 우리 몸을 이용해서 증식을 하고 번식을 한단 말이에요. 얘는 생물이라 하기도 그렇고 무생물이라고 하기도 그래. 도대체 정체는 뭘까?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이러스인 감기와 독감. 감기와 독감이 다르다는 걸 요즘에는 조금 잘 아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덕분에라고 하니까 좀 모순적이긴 하다, 그죠? 여러분이 보통 얘기하는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고 감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언젠가 한번 배웠을 것 같습니다. DNA와 RNA는 안정성이 달라. 누가 더 안정적이라고 했는지 기억나나 혹시? DNA가 조금 더 안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RNA를 가지는 바이러스들은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변이 속도가 더 빨라.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그지? 대표적인 예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 RNA 바이러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완전히 극복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변하거든요. 극복해도 다른 바이러스가 나와. 내 몸에 감염돼서 이걸 다 확인을 해보면 애들이 생긴 게 조금씩 달라. 이렇게 바이러스는 빠르게 변해가죠. 이 친구는 대장균이에요. 여러분이 보통 바이러스와 대장균, 세균을 구분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차이를 조금 보여드릴까 하고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바이러스 보여드릴게요. 바이러스 보여요? 여기 생겼는데 갑자기 안 믿기는 사람은 잠깐 돌려봐요. 여기 없다가 방금 엔터 칠 때 나왔어, 바이러스. 실제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헷갈려 하는데 이거 세균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야. 세균이랑 사람이 똑같다고 하는 거랑 별 다를 바가 없어. 아니 차라리 세균은 사람이랑 비슷한 계통이기라도 해. 균류지만 비슷하다고. 핵도 있고, 그러니까 염색체, 세포 소기관 일부도 있고 세포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 쟤는 그냥 단백질 덩어리에 이상한 포장된 특이한 애란 말이야. 얘랑 얘랑 같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세균 입장에서 좀 무례할 정도입니다. 완전 다른 녀석이. 이렇게 보면 안 보이니까 우리 한번 확대를 해보자. 바이러스는 정말 단순합니다. 바이러스는 정말 단순한데 얘는 박테리오파즈라고 하는 대장균을 먹고 사는, 대장균을 숙주로 이용하는
바이러스 일종이에요. 진짜로 이렇게 생겼어요. 신기하죠? 단백질 껍데기에 DNA를 가지고 있어. 핵산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단순하게 생겼기 때문에 약점이 없어. 얘들아, 우리 스마트폰 쉽게 고장낼 수 있지 않아?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열어서 전선 몇 개만 끊으면 그냥 먹통으로 만들 수 있잖아. 왜? 복잡하고 부품이 많으니까. 얘는 너무 단순해. 여러분 짱돌의 기능을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깨부순다고 짱돌이 2개가 되는데? 단순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고장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얘네가 딱 그래. 그냥 짱돌이야. 깨부술 공간이 없어. 뭐 고장을 못 내. 왜? 뭘 기능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애거든. 얘를 아예 삭제시킨다? 이건 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고 얘를 찾아서 삭제시킬 정도면 그냥 애초에 감염이 안 됐겠죠. 감염이 된 상태에서 얘를 찾기가 어려워. 세균만 해도 건들 게 얼마나 많아. 세포질 없애도 죽죠. 플라스미드 없애도 죽죠. 리보솜, 세균 리보솜, 사람 리보솜 다릅니다. 이거 건드려도 죽죠. 세포막 사람이랑 다르죠. 죽죠. 세포벽도 사람이랑 다르죠. 얘 건드리면 죽죠. 죽일 공간이 너무 많아. 죽일 약점들이 너무 많다고. 얘는 그냥 단백질이랑 DNA야. DNA 사람 몸에도 있죠. 또 단백질 사람 몸에도 있죠. 세균한테도 DNA, 단백질 다 있단 말이야. 구분이 안 돼. 임마, 극복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러한 이유에서 RNA 바이러스, 대표적으로 감기, 그리고 에이즈가 있습니다. 에이즈 한글로 뭐야? 이제 다 살았구나. 뭐 인간 육모성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에이즈는 이름입니다. 인간 면역 결핍성 면역 결핍 증후군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 생활과학에서 아마 다루실 거예요. 감기도 역시 RNA 바이러스다. RNA 바이러스는 빠르게 변한다고 했죠. 그래서 너무 극복하기 어려워. 변화무쌍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점이 없으니까. 지금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걱정이 하나 더 생겨버렸어. 바로 바이러스 걱정이죠. 왜? 더워지니까 바이러스가 생겨?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더워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세균이 많아져서? 아니야. 빙하에는 수천 년 전 빙하가 아니었던 곳에서 살고 있던 생물의 몸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존재한단 말이야. 아까 말했지. 우리 수만 년 후에도 천연두 바이러스 꺼내서 내 몸에 접종하면 그대로 증식해서 천연두 걸린다. 똑같아. 빙하 속에 숨어있던 수천 년이 지난 그 바이러스들이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바다에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학자들, 생물학자들은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 우리가 모르는 여태까지 면역해보지 않았던 수십만 년 전, 수천 년 전, 수억 년 전 빙하가 막 생겼을 때의 바이러스들이 안에 녹아있단 말이야. 얼어가지고 냉동 상태로 꽁꽁 얼어붙어 있어. 이거 우리 몸에 접종하면 바이러스 병 감염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일을 일으킬지 모르는 애들이 있어. 이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이렇게 특이합니다. 죽나요? 살아있다고도 말 못하겠어. 죽지도 않는 것 같아. 그럼 선생님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할 때 알코올 뿌렸잖아요. 알코올 뿌리면 바이러스가 예방돼요? 세균은 죽어. 확실히. 바이러스는 애매해. 알코올을 뿌리면 과연 바이러스가 예방이 될까? 알코올이 뭘까? 에탄올, 메탄올 이런 것들이 다 알코올이야. 실제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알코올은 에탄올을 얘기할까? 왜? 술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마시는 게 바로
에탄올이기 때문에 소독할 때도 주로 에탄올을 씁니다.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써버리면 피부에 흡수되거나 기체로 흡입했을 때 신경계 이상을 일으켜서 막 사파리가 된다던가 뭐 그렇게 몸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알코올은 실제로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대충 들어도 돼. 듣는 친구들 화학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은 좀 자세히 들어도 되겠다. 얘 이름은 수산기야. 얘는 친수성기야. 이름은 수산기고 얘 성격은 친수성이야. 물을 좋아해. 알코올이라는 거는 메탄올, 에탄올, 아세트산올, 아세트올 뭐 하여튼 올 들어가면 다 알코올인데 그 얘네들은 다 OH라고 하는 수산기를 화학식을 보면 딱 이렇게 가지고 있어. 얘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알코올을 처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 있는 물을 땡겨. 그러면서 탈수시켜서 죽여버립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볼까? 얘를 보면 얘 얼마나 안에 물 많겠어. 맞지? 물로 가득 찬 애란 말이야. 알코올을 처리하면 이 세균으로부터 물을 땡겨와서 순식간에 세균을 쪼그라들어서 죽여버려. 그럼 선생님, 바이러스는 죽어요? 모르겠어. 바이러스 수분 있을 공간도 없어. 그냥 단백질 덩어리에 DNA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얘 왜 우리는 알코올 처리해요? 먼저 바이러스가 서식할 수 있는 세균이나 다른 숙주들을 죽여주는 효과가 있어. 두 번째, 얘는 대충 만들어져 있다고 했잖아. 껍데기에 그냥 DNA가 싸져 있어. 쉽게 알코올이 침투할 수도 있어. 대충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얇고. 그래서 알코올이 이 안에 침투를 하면 DNA 자체를 깨버릴 수 있는 효과는 있어. 항상 저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얘는 세포막, 세포벽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안으로 침투하지 못해. 대신 안에 있는 물을 억지로 끄집어낼 수는 있어. 이게 바로 알코올의 효과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TMI를 하자면 알코올은 몇 퍼센트 농도일 때 가장 효과가 좋을까? 100% 알코올? 아니니까 쌤이 물어봤겠지. 알코올은 약 70% 정도일 때 탈수 효과를 가장 잘 일으키기 때문에 소독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소독에 대한 재밌는 얘기도 진짜 많은데 오늘은 그건 하지 말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명체야 아니야. 우리 과학계에서도 지금 이 의견에 대해서는 아주 분분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생명체다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입장을 모아서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가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배웠던 생명체의 특성,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포로 구성되고 물질 대사를 하고 적응과 진화를 하며 생식과 발생을 하고 유전하고 진화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특징들이 있어. 바이러스는 그런 특징을 가질까? 한번 생각해보죠. 바이러스 세포로 되어 있나요? 아니요. 단백질 껍데기에 DNA밖에 없어. 너무 단순하게 생겼어. 물질 대사를 하나요? 아니 물질 대사 할 수 있는 기관조차 없어. 그냥 쪼끄만한 단백질 덩어리, DNA 덩어리. 적응과 진화를 하나요? 적응과 진화를 엄청 빠르게 해. 네, 오늘 걸렸어요. A라는 바이러스에 제가. 그러면 다음날 항바이러스제를 맞고 그 다음날 제대로 치료를 안 하면 새로운 놈이 태어난다. 그 정도로 적응과 진화가 빨라. 또 생식과 발생 너무 잘하지.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숙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기 비슷한 애들을 너무 마구마구 만들어.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없어. 무슨 자극을 줘도 아무 반응도 안 돼. 왜? 단백질 덩어리니까. 그래서 얘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걸 찾아봐야 돼. 바이러스는 저렇게 단순하게 생긴 녀석이 그냥 단백질 껍데기에 DNA밖에 없는 녀석이 어떻게 숙주를 식별하고 그걸 찾아가서 걔한테만 감염할까? 신기하지 않아? 눈이라도 있으면, 눈은 정말 정교한 기관이거든. 이거라도 있으면 보고 감염할 텐데
또는 우리 대장균이나 세균처럼 다양한 기관이 있고 선모나 팔이나 이런 게라도 제대로 있으면 감염이 될 텐데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숙주를 찾아가. 왜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말 그대로 조류한테만 감염되는 그런 독감 바이러스. 근데 이런 동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땅을 파서 방수포를 깔고 싹 다 집어넣어서 그냥 매립해버려. 밀봉해버려. 왜 그렇게 할까? 또 우리 조류독감 걸렸을 때 닭 먹지 말라고 하잖아.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확률적으로 너무 낮아. 조류독감 걸린 닭을 먹는다고? 조류독감 걸린 닭을 먹는다고 조류독감에 걸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걸려는 너무 미비하고. 그래도 우리는 조심해. 왜 그럴까? 또 박쥐 바이러스, 돼지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도 똑같이 한단 말이야. 왜 사람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할까? 숙주를 골라서 봤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꼭 조사를 해봅시다. 오늘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제시한 이것들, 바이러스는 생명체인가 아닌가, 종류에 따라 숙주를 어떻게 찾는가, 왜 감염된 동물, 숙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접촉하지 못하도록 할까에 대해서 꼭 오늘 수업 시간에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과제하러 갑시다.